치매라고요? 내가요? 42해를 밥하고 빨래하고 소갈이하며 이 집을 지켜온 내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속삭임을.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치매 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소리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같은 말씀하세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걱정하는 척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네, 아까도 밥 먹었냐고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한 번밖에 안 물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창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여보, 수진이 말이 맞아. 나도 요즘 느꼈어. 그 순간 둘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게 0.5초도 안 되는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42회를 함께 산 남편입니다. 저 눈빛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공모. 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먼저 방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슬리퍼 끄는 소리. 둘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달콤하게 속삭이는 톤이었습니다. 뭐래? 초기 치매래요. 다행이에요. 이제 명분이 생겼잖아요. 다행이라고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슬슬 준비하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가 저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한다는 건지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치매인 척하자.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다. 연기는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일부러 불을 끄는 걸 잊은 척했습니다. 냄비에서 타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냄비 타고 있어요.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멍하니 냄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눈동자의 초점을 일부러 흐렸습니다. 손을 허공에서 헤매게 했습니다. 42년 동안 밥 한 번 태운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히 그 미소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점심때는 같은 질문을 3번 했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이요, 어머니. 아, 금요일. 30초 후.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수진이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금요일이에요, 어머니. 또 30초.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이번엔 둘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민수가 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민수야. 언제 왔어? 사실 민수가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안 좋으세요? 응. 뭐가? 수진이가 연락했어요.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나는 민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이었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만은 아닌 거구나.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42년 믿었던 남편도 배신했는데 아들이라고 다를까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나는 또 잠든 척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향하는 두 쌍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진아.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깔린 다정한 목소리. 나한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그 호칭이 왜 이렇게 부드럽게 들리는 건지. 마치 연인을 부르는 것처럼. 나는 방문 틈으로 거실을 훔쳐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한테 잘 말했어? 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했어요. 요양원 알아보라고요. 잘했어. 남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수진이의 손 위로. 주름진 손이 젊은 손등을 감싸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고생했어, 수진아. 아버지야말로요. 그 여자 눈치 보느라 힘드셨죠? 그 여자? 42회를 함께 산 아내가 그 여자?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저 여자 요양원 보내고 나면. 그럼 우리 진짜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수진이 목소리가 달콤하게 흘렀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순간 두 그림자가 하나가 됐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쪽 하는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위장에서 신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42년. 새벽 4시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입니까?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이라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복수.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심하게 연기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눈은 천장에 고정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기, 꽃이 피었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얀 페인트 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둘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심해지셨네요. 그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더 심해져 보여야지. 그래야 너희가 방심하니까. 사흘째 되던 날 밤, 나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아들 민수가 사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작년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해서 못 쓸 줄 알았는데 치매 연기 시작하고 나서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그날 밤도 둘은 거실에서 만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됐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이랑 상가 2개, 어머니 명의잖아요. 치매 진단서 나오면 후견인 신청하면 돼요. 후견인? 네, 치매 환자는 재산 관리를 못 하잖아요. 후견인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후견인이 누가 되는데? 배우자인 아버지가 되시죠. 그 다음엔 제가 도와드리면 돼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낮은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내 방까지 들렸습니다. 역시 우리 수진이가 똑똑해. 우리 수진이. 그 말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적 없으면서. 근데 민수는 어떻게? 걔도 상속 권리가 있잖아. 민수는 바보예요. 어머니 걱정만 하지 돈에는 관심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문제되면 걱정 마세요. 이혼하면 저는 빠지고 아버지랑 민수 몸만 나뉘잖아요. 근데 그때쯤이면 이미 아버지 명의로 다 넘어간 다음이에요. 치밀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은 거였습니다. 나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빨간 불빛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밤마다 거실 대화를 녹음했고 수진이가 남편에게 보내는 문자도 봤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갈 때 휴대폰을 소파에 두고 갔거든요. 치매 환자가 휴대폰을 볼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손이 떨렸지만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밤에 만나요. 그 여자 약 먹고 푹 차니까. 알았어. 보고 싶었어. 구역질이 났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넘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수진이와의 대화 외에 또 다른 여자와의 대화창이 있었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어? 미안, 요즘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알았어. 근데 그 며느리녀는 어떻게 됐어? 아, 걔는 그냥 이용하는 거야. 재산 정리 끝나면 버릴 거야. 정말? 약속이다. 그래, 우리만 영원히 함께야.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며느리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륜 위에 또 불륜. 이 남자가 42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진이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잠깐 수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아군으로 만들까?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는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가 내 남편과. 그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끝장내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둘 다 동시에 무너뜨리겠습니다. 서로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알게 해주겠습니다. 닷새 후 그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옆에 남편과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응? 무슨 말? 나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좋은 곳? 네, 실버타운이에요. 거기 가시면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요양원 보내려는 거구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나 거기 안 가.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곁에서 모시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낮에 일하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세요.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가식적인 걱정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여보, 수진이 말이 맞아. 거기 가면 친구도 사귀고 좋아. 나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엄마 보내려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랑 수진이 말 들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마저 넘어간 건가? 하지만 민수의 눈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불안함, 죄책감,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가면 되지 뭐. 내가 순순히 수긍하자 수진이 얼굴에 희색이 돌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여기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슬쩍 내용을 봤습니다. 재산 위임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입소 서류예요. 별거 아니에요. 거짓말. 나는 도장을 찾는 척 서랍을 뒤졌습니다. 도장이 어디 갔지? 내일 찾아서 줄게.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밤 11시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들어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응? 뭔데?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정신 말짱해, 민수야. 순간 민수가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진짜요? 나는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쉿, 조용히 해. 벽이 얇아.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연기하신 거예요? 그래. 너 아버지랑 수진이가 무슨 사이인지 알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알았다고?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서 둘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편인지 아닌지. 저요? 저는 당연히 어머니 편이에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38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자니 증거가 없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자니 충격받으실 것 같고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 여기 있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습니다. 이 나쁜 놈들. 민수야,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 뭐든지 할게요, 어머니. 뭐든지요. 드디어 아군이 생겼습니다. 이틀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수가 변호사를 섭외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가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머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조사해보니까 며느리분 명의로 이미 자금 이동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분이 며느리분한테 5천만 원을 이체하셨더라고요. 5천만 원? 내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서 장사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언제요? 한 달 전이요. 사유는 전세 보증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며느리 분명의 부동산은 없어요. 둘이서 빼돌린 거였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나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회에 소집해. 내 생일 핑계 대고. 알겠어요, 어머니. 내 생일은 사흘 뒤였습니다. 70번째 생일날 그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줄 생각입니다. 남편이 미영이라는 여자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이용만 하고 버릴 거라고. 수진이도 같은 자리에서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둘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3월의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분홍색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나는 멍하니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케이크요.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아, 그래. 남편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 좋은 날이야. 맛있는 거 먹자. 민수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내 손을 꾹 눌렀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단단히 버텼습니다. 나 할 말 있어.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서 나눴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치매야. 집은 우리 명의로 돌리면 돼. 아버지,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남편은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너희 대화야.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야? 다음 녹음을 틀었습니다. 자기야,
며느리녀는 어떻게 됐어? 걔는 그냥 이용하는 거야. 재산 정리 끝나면 버릴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남편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이용만 하고 버린다고요? 저한테 영원히 함께 하자며요. 수진이가 소리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창호 씨, 불륜 증거와 재산 횡령 혐의로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위자료 3억 청구요. 3억.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 불법 자금 이동으로 5천만 원 반환 청구합니다. 수진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말했습니다. 이 집 상가 2개, 전부 내 명이야.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푼도 못 가져가.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평생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42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시부모 모시고 아이 키웠어. 근데 돌아온 게 이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양원 알아봤다며? 좋아. 당신이 가. 3개월 후 남편은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지병이 악화되어 혼자 생활이 어려워졌거든요. 수진이는 이혼당하고 5천만 원을 토해냈습니다. 민수는 착한 새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 남았습니다. 5월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에서 내 주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무도 깨울 필요 없었고, 아무에게도 밥 차려줄 필요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평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치매인 척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고, 내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